68번에서는 이제 설정상 포화송 분포에 따라서 이제 손님들이 편의점에 도착을 하는데 분당 평균 2명이 도착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제 람다는 2, 포화송 따라서 이제 적어줄 수 있고요. 이제 A와 B를 풀어주면 됩니다. 이제 카운터가 오픈을 하고 n번째 손님이 도착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tn이라고 두겠습니다. n은 이제 자연수가 되겠죠? 하면은 이때 tn은 이제 n이 2 이상일 때 여러 가지 지수 분포들을 이제 합친 값을 이제 다루기 때문에 감마 디스트리뷰션으로 이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A에서는 이제 두 번째 손님이 오기까지니까 이제 오픈하고부터 첫 번째 손님이 올 때까지 그리고 두 번째 손님이 올 때까지를 이제 합쳐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지수 분포를 합했다고 이제 볼 수가 있고 이제 이렇게 감마 디스트리뷰션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나타내주면 미는 이제 구해주는 평균 이제 2분의 2 해서 1분 베리언스는 이제 보통 이 n 이제 분자에 가지고 분모에 이제 2의 제곱 나눠줘가지고 0.5 나오는 것 확인 가능합니다. 이제 PDF를 구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probability density 펑션을 구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감마 2 분모에 넣고 2분의 1 이렇게 넣어줘서 해주면은 이제 4x 2-2x 승 x보다 큰 범위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나머지 범위에서는 0. B에서는 이제 세 번째 손님이 올 때까지의 시간을 이제 물어봤기 때문에 여기 A번에서 한 거에다가 이제 세 번째 손님이 올 때까지의 시간을 더해주면 되는 거죠. 해서 그냥 똑같이 감마 디스트리뷰션을 하고 n이 3이 됐을 뿐입니다. 따라서 평균 역시 2분의 3 해서 1.5분 베리언스 3을 2의 제곱으로 나눠줘서 0.75 나타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도 이제 2 대신에 3 넣어줘서 열심히 계산해주면 4x제곱 2의 마이너스 2의 x승 이렇게 나타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x가 0보다 큰 범위에서 나타나는 것 역시 확인해 주시고요. 5-69번에서는 이제 두 개의 집이 각각 이제 지어지고 있는데 실행되어야 되는 작업의 시간을 이제 각각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x1, x2로 더 주겠습니다. 네. 해서 이 작업이 완료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10시간으로 이제 평균이 나와 있는데 이제 1시간 단위 시간당 이제 작업이 완료되는 게 한 10분의 1, 10% 정도라고 이제 둘 수 있기 때문에 엑스포넨셜로 나타내주면 x1과 x2 모두 람다가 10분의 1인 엑스포넨셜 분포를 따라주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적어볼 수 있습니다. 단위 t당 사건 발생률, 단위 시간당 이제 작업이 얼마나 완료가 되냐 이거죠. 따라서 이제 A에서 구하라는 것. 네, 이제 기대값과 베리언스를 물어보고 있는데 토탈 타임을 이제 A에서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x1 플러스 x2. 네. 이제 두 개를 합해줬으니까 감마 2에다가 람다는 여전히 10분의 1 이렇게 해주면은 네. 아까 감마 디스트리뷰션에서 평균 구했듯이 이제 이렇게 해서 20시간, 전체 총 시간의 기대값 한 20시간 나오는 것 확인 가능하고요. 베리언스는 역시 2를 이제 10분의 1을 제곱으로 이렇게 나눠주면은 200 나오는 것 확인 가능합니다. B는 이제 average time이기 때문에 average time x 바로 두자면은 이제 A에서 구한 x1 플러스 x2를 이제 2로 나눠줍니다. 따라서 기대값의 성질, 뭐 이거 그냥 A에서 구한 값에다가 그냥 2분의 1만 곱해줘도 됩니다. 따라서 10시간. 베리언스는 이제 또 제곱이기 때문에 2분의 1 제곱 곱해줘서 위에서 구한 200에다가 그냥 4분의 1 해줘도 됩니다. 따라서 50. 네, 75번. x는 감마 분포를 따르는데 이제 파라미터가 알파와 베타를 따릅니다. 그래서 이제
x의 k승의 이제 기대값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문자를 이용해서 나타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알파와 베타를 활용해서 PDF를 적어주면은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죠? 분모에 이제 감마 알파 그리고 베타의 알파승 그리고 이렇게 적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대값의 정의를 활용해서 이렇게 적어주겠습니다. xk승을 이제 확률에다가 이제 곱해주면 그냥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확률이 0부터 무한대에서 이렇게 나타나는데 상수인 부분은 이제 앞으로 빼줄 수 있고요. 이 뒷부분이 이제 관건입니다. 뒷부분이 이제 관건인데 여기서 이제 간단한 치환을 해주면은 좀 쉽게 갈 수 있습니다. 베타분의 x를 이제 u로 치환을 해주면 네, dx 대신 b du가 들어가고 네, 2의 마이너스 u승 그리고 x가 네, 베타 곱하기 u이기 때문에 이거를 쉽게 대입을 해줘서 계산해보면은 이렇게 나타내어집니다. 근데 이 꼴은 이제 저희가 꽤나 익숙하기 때문에 이제 감마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네, 감마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 게 이제 u가 여기에 있고 땡땡 마이너스 1 그리고 2의 마이너스 u승이 이제 여기 곱해져 있어서 저희가 이제 이거를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감마 k 플러스 알파. 네, 그래서 이 앞에서 네, 저희가 이제 여기서 가는 과정에서 이제 베타 네, 베타 k 플러스 알파를 빼줬고 베타가 여기 있었군요. 해서 베타 k 플러스 알파를 이제 앞으로 빼줄 수 있는데 그래서 남은 게 u의 k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1승이었던 겁니다. 따라서 이거 이제 간단하게 정리해주면 감마 k 플러스 알파 여기 이제 약분해주고 이것저것 약분해주면 베타 k 곱해지고 이제 분모에 감마 알파가 이렇게 분모로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92번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정규 분포가 나오는데 문제에서 주어져 있기를 이제 이 정규 분포는 평균이 0, 뮤가 0, 그리고 표준 편차 10 이렇게 나타나 있기 때문에 정규 분포는 이렇게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표기해 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는 fraction 몇 %인지를 물어봤는데 5 units away from 0 제로가 이제 평균이라는 거를 고려를 하면은 이렇게 나타내는 것도 어렵지 않은데요. x 빼기 뮤가 이제 5 이상 나온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쉽게 써줄 수 있는 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표준 편차를 이제 알고 있으니까 10으로 이제 양변을 나눠줘 봅시다. 부등식의 양변을. 해서 양수 10으로 이제 나눠주면은 이제 0.5보다 크대요. 5를 이제 10으로 나눠줬으니까. 근데 이게 이제 저희가 스탠다라이제이션 스케일링을 해준 거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Z 분포를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P 확률 Z 절대값이 이제 2분의 1보다 크다. 네, 이 확률을 이제 구해주면 되는 겁니다. 대칭성을 활용해서 Z가 0.5보다 큰 확률에다가 2를 곱해주면 되고 네, 이제 저희가 이걸 뭐 분포표 Z 0.5 같은 거 이제 활용해서 구해주면은 2 곱하기 0.3085 해서 0.617, 61.7% 구할 수 있는 겁니다. 네. 해서 이제 B번 구하자면은 네, 거리가 이제 0으로부터 10 units away. 아까는 이제 5였는데 이번엔 이제 10으로 바꿔줍니다.
마찬가지로 역시 표준편차 10으로 나눠주면은 Z가 이번에는 절대값이 이제 1보다 클 확률을 묻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대칭성이니까 Z가 1보다 클 확률을 이제 2를 곱해주면 됩니다. 해서 곱해주면은 분포표에서 확인해서 곱해주면은 2 곱하기 0.1587, 0.3174, 31.74%. 네, 이제 그만큼의 퍼센티지로 10 units away 이상 멀다고 이제 말할 수 있는 겁니다. 96번 설명하겠습니다. 네, 이제 남자 셔츠 사이즈는 이제 목 사이즈에 의해서 나타내어지는데 이제 목 사이즈가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평균 16.2인치, 표준 편차 0.9인치. 네, 이제 저희 뮤랑 표준 편차 STD 알고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Z 분포를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표준 편차니까 이제 분사는 이제 0.9 제곱으로 나타내는 거 잊지 말고요. A는 이제 셔츠 사이즈가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거 그냥 이제 간단하게 나타내주면 이 해당 범위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 그냥 그겁니다. 따라서 X가 14보다 작은 사람의 비율, 그리고 X가 18 이상인 사람의 비율 더해주면 됩니다. 이걸 이제 잘 조절해서 뮤를 빼주고 또 표준 편차로 나눠줘서 잘 조절을 하면은 Z가 마이너스 0.244보다 작은 사람들의 비율, 0.244보다 작을 확률, 그리고 Z가 1.33 이상일 확률, 이거 이제 더해주면은 잘 계산해서 0.0991, 9.91% 나오는 것 확인 가능합니다. B는 이제 미디움 사이즈의 비율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X가 해당 범위에 존재할 확률 구해주면 됩니다. 이것도 이제 Z분포 활용해서 잘 해주면은 뮤 빼고 표준 편차 나눠주고 하면 Z가 이 범위에 존재할 확률을 구하랍니다. 네, 이것도 이제 대칭성 활용해서 잘 해준 건데 어차피 정규분포 곡선이 이렇게 0을 기준으로 이제 Z 분포는 이제 0 기준으로 대칭이기 때문에 해당 범위로 이제 제가 바꿔서 생각해 줬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열심히 잘 빼주면은 네, Z 1.33에서 네, 이제 이 부분을 구해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의 넓이에서 여기까지를 빼주면은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계산하면 이렇게 되고 계산 결과 0.3211, 32.111% 이렇게 됩니다. 네, 이제 C에서는 10명을 딱 10명 중에서 랜덤하게 3명을 무작위로 선택했을 때 그 사람들이 10명을 딱 했는데 그 중에 3명만 M 사이즈일 확률을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M 사이즈 아무나 골랐는데 M 사이즈의 확률은 0.3211이라고 저희가 구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10명 중에서 3명을 딱 골라야 되는 거죠. 10C3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우의 수의 가지수.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곱해주고 네. 그 32.11%를 이제 세제곱을 해주고 M 사이즈가 아닐 확률은 이제 1에서 그걸 빼준 거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10-3승 해주면 됩니다. 해서 이거 120 곱하기 이 확률 거듭 제곱 열심히 계산해주면 26.4%, 0.1640 나오는 것 확인 가능합니다. 103번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정규분포의 대칭성을 물어보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표준 정규분포 이 경우에는 이제 Z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Z로 이야기하겠습니다. 표준 정규분포는 이제 뮤가 0이고 STD가 1인 아주 특수한 정규분포이기 때문에 이거를 기존 정규분포 PDF 식에 대입해주면 이렇게 식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주면은 어렵지 않게 이제 F-X는 fx를 확인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x는 0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거기 때문에 이걸 이제 나타낼 수가 있고 이거를 이제 증명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좌변 p z가 z0보다 크다 하면 이제 정의에 따라서 z0부터 양의 무한대까지
FZ를 이제 적분해 줍니다. 네, 근데 이걸 이제 대칭성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U는 마이너스 Z로 치환해서 열심히 해주면 Z0가 마이너스 Z0가 되고 무한대가 음의 무한대로 가고 Z가 마이너스 U가 되고 DZ 대신에 마이너스 DU를 넣어주는데 이제 이 마이너스를 이제 1로 보내주면은 이제 이 위아래가 이제 바뀌고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마이너스 Z0까지 그리고 DU는 그냥 DU로 남고 근데 F-U가 FU라고 이제 저희는 쓸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아까 대칭성을 증명을 했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정의대로 다시 봐주면 Z가 마이너스 Z0보다 작을 확률 이게 이제 좌변과 우변이 같다. 증명 끝인 겁니다. 105번 설명하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PDF 주어진 fx가 PDF인 것을 만족하는 상수 k를 구해야 되는데 PDF의 조건이라면 이제 전체 범위에서 실수 범위에서 적분을 했을 때 그게 이제 1이어야 되는데 이제 상수 k를 이제 빼놓고 이제 이거를 해줬을 때 105분의 k가 1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k는 105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베타 디스트리뷰션으로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게 x 4제곱 곱하기 1-x의 2승이기 때문에 이 4와 2 이거를 이제 5-1과 3분의 1 해서 이 감마 5 곱하기 감마 3분의 감마 5 더하기 3 이거 계산해주면 105 나오는 것도 이제 이렇게도 확인할 수 있긴 합니다. 이제 알파는 5, 베타는 3 이제 모수가 이렇게 되는 파라미터가 이렇게 되는 베타 디스트리뷰션인 걸 확인했기 때문에 기대값과 B에서 구하라는 기대값과 분산을 어렵지 않게 구해줄 수 있습니다. 기대값은 이제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알파이기 때문에 8분의 5, 0.625 나오는 거 확인 가능하고 Vx는 이제 이 공식에다가 알파는 5, 베타는 3 대입해주면 이게 576분의 15가 나오기 때문에 계산해주면 0.026가량이 나옵니다. 네, 107번도 이제 베타 디스트리뷰션인데 이 2가 이제 3-1 그리고 여기가 2-1이기 때문에 PDF를 이제 감마 함수를 활용해서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습니다. 해서 알파는 3, 베타는 2이니 베타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 네, 이 proportion이라는 이 variable x가 해당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 해당 분포를 따른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구하라고 했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알파 무난하게 0.6으로 이제 5분의 3 해서 구해줄 수 있고요. 이 px가 0.2 이하일 확률 구하라고 했을 때 정의에 따라서 이 pdf를 이제 해당 범위까지 적분해주면 됩니다. 적분값 계산해주면 이거 계산했을 때 이거 계산해주면 0.0272 나오는 것 확인 가능합니다. 2.71% 정도. 113번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variable x를 proportion of the volume of air 이거로 이제 둬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알파와 베타를 여기에선 이제 줬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이렇게 적어줄 수 있습니다. 알파는 1, 베타는 344. x의 mean과 variance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기대값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알파 345분의 1 해서 0.003 정도. 그리고 분산 구하는 식에다가 알파와 베타 대입해주면 이거 복잡한 거 계산했을 때 이렇게 나타납니다. B는 이제
네, x가 이제 0.01보다 작을 확률을 이제 구하라고 했는데 정의에 따라서 역시 이거 계산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상수 부분 이렇게 나오고 x가 이제 알파가 1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없어지는 거나 다름없고 1로 그리고 1-x가 이제 343승이라는 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감마가 이제 팩토리얼 같은 걸로 처리를 했을 때 저희가 이제 정리를 해보면 344 곱하기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거듭 제곱 어렵지 않게 이제 처리해주면 계산했을 때 1 빼기 0.99의 344승이기 때문에 계산하면 0.9685 나옵니다. 네,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116번. 네, 이 proportion을 이제 x로 두고 이제 x가 베타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고 적어줬기 때문에 알파는 3, 베타는 1 이렇게 어렵지 않게 적어주겠습니다. 이걸로 이제 PDF 세웠을 때 네, 감마 3 이렇게 상수 부분 하면은 이거 3 나오는 거 확인 가능하고요. 베타가 1이라서 이 부분은 이제 1이 되고 x제곱만 남습니다. x가 0.5보다 클 확률 구하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렵지 않게 이거 PDF 적분해서 구해주면은 0.5부터 1까지 3x제곱 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어렵지 않게 1 빼기 8분의 1 해서 0.875, 87.5% 나옵니다. 네, 3개 중에 2개의 샘플이 0.3 이하. 네. 아까 10명 중에 3명 고르던 3명이 M 사이즈였던 그거랑 비슷하게 3개 중에 2개 고르는 경우의 수 곱하기 x가 0.3 이하로 나올 확률 보다 작게 나올 확률 이거 이제 2번 곱해주고 아닌 경우가 3 빼기 2겠죠. 이거 이제 해주면 x가 0.3보다 작을 확률을 이제 구해줄 때 역시 fx를 적분해주면 0.027 해서 계산해주면 0.0021 0.21% 정도 나옵니다. 117번은 이제 분산 공식 저희가 여러 번 이제 문제 풀면서 적용했던 거 이거를 이제 증명을 해봐라 이건데 이 식에서 저희가 이제 주어진 게 알파와 베타니까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이제 분산 구할 때 흔히 쓰는 게 이거고 저희는 이제 이거는 이미 쓸 수 있는 거니까요. 2의 x제곱의 기대값 이거를 한번 구하는 걸로 가보겠습니다. 정의를 따라서 이렇게 x제곱 fx 적분해주는 걸로 가면은 이제 0과 1 사이에서 이거 이제 적용해주면 상수 부분 이렇게 감마 함수로 된 거 빼주고 안에서 이렇게 가능합니다. x제곱이 곱해졌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알파 플러스 1로 나타나는 건데 이걸 이제 저희가 익숙한 꼴로 나타내주면 알파 플러스 2 빼기 1이겠죠? 네. 해서 알파 플러스 2 빼기 1 x승 그리고 1 마이너스 x의 베타 마이너스 1승 이거 이제 나타내주면 이 상수 부분에다가 이렇게 나타내줄 수 있습니다. 이거 이제 곱한 꼴로 나타내어 줄 수 있기 때문에 팩토리얼 활용해서 정리해주면 감마 베타는 이제 그냥 1로 없어지고 열심히 나타냈을 때 이와 같이 정리가 됩니다. 네, x제곱의 이 기대값을 여기다가 해주고 이미 알고 있는 x기대값 이거 이제 제곱해서 빼주면 이거 열심히 계산했을 때 이 공식이 나옵니다. 통분했을 때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해주면 이거 빼는 거 계산해 줬을 때 마이너스 알파 제곱 플러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분자에 이렇게만 이쁘게 남습니다. 119번 설명하겠습니다. 네, 이제 수명 문제는 이제 Weber distribution 쓰게 되는데요. 해서 x를 fatigue life 이렇게 둬주겠습니다. 감마는 2, 세타는 4 주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할 수 쉽게 어렵지 않게 표기할 수 있고요. PDF 적용해서 적어줬습니다. 이제 단위가 100시간이기 때문에 x가 2 미만일 확률 묻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정석대로 PDF 적분해서 계산해주면 1 빼기 2의 마이너스 1승 계산해주면 0.632 나옵니다. Weber distribution에서 이제 기대값 계산할 때 이거 이제 계산해주면 되는데 감마 1 더하기 2분의 1 이제 저 2가 감마 이건데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감마의 성질 따라서 감마 알파 플러스 1은 알파 감마 알파 이거 이제 해주면 감마 2분의 3은 2분의 1 감마 2분의 1 그리고 이제 감마 2분의 1은 이제 저희가 아는 값이기 때문에 루트 파이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습니다. 121번 가겠습니다. 네. times necessary to 이거를 이제 variable x로 둬줬고요. 이게 이제 모수가 이렇게 되는 Weber distribution을 따른다고 합니다. 이제 PDF가 이제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적용해서 적어보면은 CDF부터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적어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x가 0 이상인 부분에서 확률이 이렇게 나옵니다. 따라서 이제 저희가 구하는 거는 2분 이하일 확률 2분보다 조금 걸릴 확률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F2라고 봐도 다름이 없습니다. 따라서 1 빼기 2의 마이너스 이기 때문에 이거 이제 계산해주면 0.6576 나옵니다. 140번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moment generating function 이제 감마 디스트리뷰션에서 구해줘야 되는 건데 어렵지 않습니다. variable x가 파라미터가 알파와 베타로 나타나는 감마 분포를 따른다고 할 때 PDF 이렇게 저희가 익히 알듯이 적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moment generating function 이제 정의에 따라서 구해주기 시작하면요. mt 이렇게 됩니다. 이제 0보다 큰 부분에서 이제 이 상수 부분 능숙하게 앞으로 빼주고 2의 tx 곱해졌고 이렇게 되는데 이제 묶어주면은 x 알파 마이너스 1승은 이제 유지가 되고요. 그러니까 이게 나눈다는 게 아니고 그냥 구별해 본 겁니다. 그리고 2의 이제 x승 이거 이제 묶어주면은 t의 마이너스 베타분의 1승 1 곱하기 x승 이렇게 되는데 이걸 이제 저희가 능숙한 형태로 바꿔보려면 그러니까 2의 마이너스 x분의 어쩌고 이걸로 이제 나타내야지 이제 이 감마함수를 활용해서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나타내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상수 부분은 이제 분모에 그대로 남아있고 이 부분을 이제 빼주면 알파가 감마로 이제 여기 이렇게 들어가고 네. 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마이너스 알파승으로 나타내 준 겁니다. 네. 이게 그렇게 해서 마이너스 알파가 이제 지수로 나온 건데 1로 지워지면은 이제 베타 알파를 이제 이렇게 나눠주면은 이걸 이제
나누기 베타 알파를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승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나타내주면 1 마이너스 베타 t의 마이너스 알파승 모먼트 제너레이팅 펑션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148번은 이제 이 불연속점이 있는 distribution function 라지 fx를 이제 discrete한 컴포넌트와 이제 continuous한 부분으로 이제 나눠주는 건데 이제 그 부분이 각각 f1x, f2x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중치로는 이제 상수 c1과 c2가 나타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fx, 라지 fx를 일단 먼저 그린 부분을 봐야 되는데 이제 빨간 부분이 이제 곡선이 아무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0.0에서 이 좌극한과 이 라지 f 0.1이 다르기 때문에 불연속이 나타나고 x는 0.5인 부분에서도 이제 0.35와 0.5라는 차이가 나타납니다. 네, 따라서 그 두 점에서 이제 불연속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디스크리트한 부분에 이렇게 되겠죠? 네, 라지 f1x에서 이 부분을 다뤄야 할 거라는 겁니다. 이 차이를 이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점이 이제 질량, 이제 확률을 갖는 겁니다. 컨티뉴어스한 부분에서는 이제 이게 0이 되는데 이 0.1에서 0, 이 점프한 부분의 크기를 빼주면 0.1, 0.5에서는 0.15 나타나는 것 확인 가능합니다. 이 가중치 C1을 곱해준 게 이제 이제 이 이산 확률, 이 디스크리트한 부분에서 이제 이 이산 확률인 부분만 생각했을 때 이제 x는 0일 확률, x는 0.5일 확률 이게 이제 p1x가 되는 거고 이건 이제 전체 기준 라지 fx 기준에서 이제 생각했을 때 확률인 겁니다. 따라서 이 0.1과 0.15를 갖고 오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제 이 가중치를 곱한 게 이건데 C1이 상수니까 0이 아닌 상수니까 이렇게 역으로 P1x를 산출해 줄 수가 있겠죠? 이제 F1x의 이제 확률이니까 확률 분포니까 이 small p1x는 따라서 이건 이제 확률 합이 1이 되어야 되는 거죠. 따라서 C1분의 1 곱하기 이거 이제 합하면은 0.25가 이제 1이 돼야 되는데 따라서 C1이 4분의 1이 나오고 이제 컴포넌트들의 가중치 합이 이제 1이 돼야 되거든요. 이게 discrete, 이게 continuous니까 이게 연속적인 부분들, 이게 불연속 부분 해서 C1 더하기 C2가 이제 1이 돼야지 맞는 건데 따라서 C2 4분의 3 구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이거를 적용을 해주면 P1x, 이제 F1x, 라지 F1x의 이제 확률 분포를 구할 수가 있는데 C1분의 1을 곱하는 게 이제 사실상 곱하기 4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고 CDF로 나타내면 그게 라지 F1x겠죠? 해서 누적 확률 나타내주면 이렇게 됩니다. 0보다 작은 부분에서 이제 0, 0.0과 0.5 사이에서 0.4 그리고 플러스 0.6 돼서 0.5 이상인 부분에서는 1 A에서 F1과 F2x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A 답의 일부가 나와 있고요. 이제 정의에서 C1, F1x 이게 이제 라지 fx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이항에서 빼주면은 C2, F2, 라지 F2x가 나오겠죠? 해서 이걸 구해주면은 이와 같은 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상수 C2 값을 이제 4분의 3으로 구했으니까
이제 이거 곱하기 3분의 4를 해주면 라지 f2x가 나옵니다. 해서 라지 f2x 구해준 것 A 답의 일부 이렇게 됩니다. 네, B에서는 이제 이 형태로 나타내라고 했기 때문에 네, 위에 A에서 일단 네, 컴포넌트들을 구해줬고 가중치 4분의 1과 4분의 3 구해줬기 때문에 B 답은 이렇게 적어두겠습니다. 네, 이거는 아까 그려둔 거 보여드렸죠? 해서 네, 라지 fx 그려둔 거 이렇게 끝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D에서 이 x 기대값 네, distribution function이 이제 라지 fx인 함수의 이제 기대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variable x와 x1, x2라고 두면 이제 가중치를 활용해서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죠. 기대값의 성질을 활용했을 때 x1, x2의 기대값을 각각 구해서 가중치를 곱해줘서 더해주면 되겠죠. discrete 한 x1 해주면 시그마 xpx 이거 p1x가 돼야 되네요. 네, 해서 이거 구해주면은 네, 0.1 곱하기 0.4 더하기 0.5 곱하기 0.6, 0.04 더하기 0.3 해서 0.34 그리고 컨티뉴어스한 거는 이제 정의대로 확률에다가 x 해서 무한대 범위에서 실수 범위에서 이제 적분값 계산해주면 이제 확률 f는 이제 라지 f2 CDF 미분한 거 이제 적용해주면 잠깐만요. 0이 아닌 부분에서 이제 해주면 3분의 8x 스몰 f2x가요. 이거는 3분의 4 해서 0부터 0.5까지 3분의 8x 곱하기 x 3분의 4 곱하기 x 0.5에서 1까지 이거 계산해주면 18분의 1, 11 나옵니다. 해서 저희가 구하려는 최종값, 기대값, x기대값 구해주면은 4분의 1 곱하기 0.34 플러스 4분의 3 곱하기 18분의 11 계산해주면 0.543 나옵니다. 이상입니다.